그날 어머님 서명만요라는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73이고 구도심 골목에서 세탁소 겸 수선집을 3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서 일하고 무릎 아프고 허리 휘어지면서도 하루도 안 쉬고 일했습니다. 모은 돈과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보험금, 2억을 합쳐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건물 지분과 가게 권리금을 지켰습니다. 재개발이 코앞이라 보상금도 곧 나온다는 얘기가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족이 도둑의 얼굴을 하고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좀 같이 가요? 며느리 채린이가 아침 식탁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은 왜?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복잡해진대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급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가지 뭐. 어머님, 미루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오늘 시간 있으시잖아요? 제가 망설이자 채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30분이면 끝나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긴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행은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습니다. 채린이가 번호표를 뽑고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류 챙겨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채린이는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뭔가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채린이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리 오세요.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통장 명의 확인하시고요. 여기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채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직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가족분이 계좌 관련 문의 전화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직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직원은 제 신분증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쪽 책상으로 가더니 뭔가 출력하는 척하면서 작은 메모지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분증과 함께 영수증 봉투를 건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스템 점검 시간이라 서명은 내일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방금 전까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채린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공지가 떴네요. 내일 오전에 다시 오시면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채린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럼 내일 올게요. 우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채린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급해요? 편의점 좀 들릴게요. 채린이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차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영수증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에 그냥 넣었던 건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봉투가 너무 두꺼웠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른 척 하세요. 절대 티 내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확인하세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분이 후견, 요양원, 진단서 같은 단어를 물었습니다. 서류를 급하게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서명하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후견? 요양원? 진단서? 왜 채린이가 그런 걸 물어봤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봉투 안에 숨기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채린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괜찮아. 목소리가 떨릴까봐 짧게 대답했습니다. 채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 채린이가 제 가방을 뒤지는 걸 봤습니다. 휴대폰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물어보는 것도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채린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요. 곧 정리될 거예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저는 장 좀 보고 올게요. 채린이는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후견, 요양원, 진단서.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일까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채린이는 착한 며느리예요.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요. 하지만 메모는 분명했습니다. 서류를 급하게 준비 중입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 다녀왔어? 채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그런데 시스템 점검 때문에 내일 다시 가야 해. 그래? 뭐 하러 간 건데? 통장 정리.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복잡하다고 해서.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채린이 고생 많네. 고생은 무슨. 어머님 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채린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채린이를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채린아, 요즘 누구랑 자주 통화해?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예? 아, 그냥 지인이요? 일 관련해서요? 무슨 일? 보험 상담이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채린이는 웃었지만 눈빛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채린이는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연이와 채린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확인하세요. 직원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린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다시 가야죠? 아, 나 오늘 가게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어머님, 어제 직원이 오늘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안 돼. 다음에 가자. 채린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냥 서명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채린아, 급한 거 아니잖아. 천천히 하자. 어머님, 채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이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 오빠 어머님이 자꾸 미루세요? 은행 업무 정리하는 건데. 엄마, 그냥 다녀오세요. 채린이가 이렇게까지 챙기는데. 도연아, 엄마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안 돼? 엄마, 왜 이러세요? 요즘 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내일 갈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재개발 보상금 얼마나 나온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조합에서 곧 설명해야 한대요. 그래도 몇 억은 나오겠네요. 부럽다. 저는 웃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상금 얘기가 나온 뒤로 채린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일에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은 재개발 얘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어머님, 보상금 얼마나 나와요? 어머님, 통장은 어디 은행 거 쓰세요? 어머님,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왜 이런 걸 물어볼까요? 오후였습니다.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정희 사장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최근에 여성분이 사장님 명의로 서류 문의하신 거
사장님이 부탁하신 거 맞나요? 여성요? 누가요? 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발급 방법을 물어보셨거든요. 위임장? 인감증명?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런 거 부탁한 적 없는데요. 그렇죠? 목소리가 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채린이가 제 명의로 뭔가 하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와 채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저는 짐을 내려놓고 방으로 가려는데 채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꼭 은행 가셔야 해요? 채린아, 왜 그렇게 급해? 어머님, 급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가 뭐가 급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채린이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러냐고?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채린이한테 왜 그래요? 채린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연아, 넌 모르는 거야. 뭘 몰라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채린이가 얼마나 엄마 챙기는데 엄마는 맨날 의심만 하고. 의심? 내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은행 메모 얘기를 하면 채린이는 또 핑계를 댈 겁니다. 조합 전화 얘기를 하면 도연이는 엄마 왜 그래 할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채린이는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아니야. 엄마가 요즘 좀 예민했나 봐. 엄마 그만해요. 채린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도연이는 채린이 편만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채린이와 도연이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 그게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봐. 오빠 진짜 병원 한 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병원? 응. 치매 검사. 요즘 증상이 좀. 그래? 그 정도야? 오빠, 나 진짜 걱정돼. 어머님이 혼자 가게 운영하시는데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도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말씀드려볼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채린이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세탁소 장부를 꺼냈습니다. 은행 직원이 준 메모지를 장부 깊숙이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가방 안쪽 지퍼에 숨겼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은 집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병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자꾸 거부하신다고.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채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켜둔 게 맞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가방 안쪽 지퍼에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사장님이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서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손님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사장님, 며느리분이 요즘 사장님 많이 걱정하신다면서요? 걱정요? 네. 제 친구가 며느리분이랑 아는 사이라서 들었는데 요즘 사장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기억력이요?
네. 며느리분이 걱정이 많으시대요. 병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자꾸 거부하신다고. 손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하는 건 아닌데 요즘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며느리분 말씀 들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건강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걱정 마세요. 손님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채린이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준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모른 척 하세요. 절대 티내지 마세요. 오후였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왜? 엄마. 회사 일이 좀 꼬였어. 무슨 일인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 취소했어. 이유도 안 되고. 왜? 모르겠어. 악성 소문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도연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 우리 회사가 자재비를 떼먹는다는 둥, 공사 중간에 튄다는 둥. 그게 사실이야? 아니지. 우리가 그럴 리 없잖아. 근데 한 군데가 아니라 두세 군데에서 동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이상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아, 혹시 채린이한테 얘기했어? 응. 채린이가 걱정 많이 해.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으니까 채린이가 뭐래? 자기가 옆에서 챙겨준다고. 재무 상담도 해주고 계약서도 같이 검토해주고. 도연아, 채린이한테 회사 서류 보여주지 마. 왜? 채린이가 도와주는데. 그냥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왜 그래? 요즘 채린이한테 왜 그렇게 예민해? 아니야. 엄마 걱정되어서 그래. 알았어.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채린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밥 곧 될 거예요? 씻고 오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첩이 원래 위치에 없었습니다. 누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채린이가 어머님 이불 오래됐으니 새 거로 바꿔드릴게요 하며 방을 한참 비우게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옷장, 화장대, 침대 밑,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침대 헤드 뒤쪽 작은 틈새에 뭔가 검은색 물체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채린이가 제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떼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 떼면 안 돼. 은행 직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른 척 하세요. 저는 녹음기를 그대로 두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방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린이와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단골 손님 오셨어요? 응, 왔어. 그분이 어머님 걱정하시던데요? 걱정? 네.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하신다고? 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채린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 어머님 사실이잖아요? 요즘 도장도 잃어버리시고 약속도 잊으시고. 나 안 잃어버렸어. 도장은 내가 다른 곳에 옮긴 거야. 그래도 어머님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나 괜찮아. 어머님 채린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자꾸 거부하세요? 저는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걱정하지 마. 나 멀쩡해. 저는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채린이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갔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재개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저쪽 상담실에 봉사자분이 계세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미경이 조미경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주민센터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와, 오랜만이다. 뭐하러 왔어? 나 요즘 퇴직하고 여기서 상담 봉사해. 너는? 재개발 서류 확인하러. 그래? 잠깐 앉아. 차 한잔 하자. 미경이는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너 요즘 어때? 응. 그냥 말을 흐렸습니다. 미경이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있어. 나 너 20년 넘게 봤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나 지금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 무슨 일인데? 저는 은행 메모 얘기, 녹음기 발견, 치매 소문, 조합 전화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미경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희야, 이거 장난 아닌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 응. 감정적으로 터지면 내가 더 불리해져. 상대는 서류로 움직이고 있어. 너도 서류로 잡아야 해. 어떻게? 미경이는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이것들을 확보해. 은행 거래 내역, 인감증명 발급 기록, 재개발 조합문의 내역, 집안 녹음기 사진. 그런 거 어떻게 구해? 은행은 4명이니까 요청하면 돼. 조합은 내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 녹음기는 사진 찍어둬. 그리고 앞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기록해. 불법 아니야? 내 집에서 내가 내 대화 녹음하는 건 괜찮아. 단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고. 미경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무서워도 참아. 지금은 상대가 널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감정적으로 터지면 딱 그 프레임에 말려. 알았어. 그리고 정희야, 혼자 싸우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거래 내역을 출력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치였습니다. 집에 와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출금하지 않은 날짜에 5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그날 창구에서 직접 출금하셨습니다. 제가요? 저 그날 가게에 있었는데요. 고객님 명의와 도장으로 출금됐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라 예전 방식으로 처리됐네요. 그럼 누가 온 거예요? 가족분이 대리 출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며느리분이 몇 번 심부름 오신 적 있으셔서. 아, 그랬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채린이가 제 도장을 복사해서 돈을 빼간 겁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오늘 또 거래처에서 연락 끊었어. 이번엔 큰 곳이야.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했어. 도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체리나, 나 진짜 미치겠어. 채린이가 다가와 도연이 어깨를 안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줘?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오빠 일단 당장 급한 건 자금이지? 내가 대출 알아볼게. 대출? 지금 빚도 많은데. 오빠 일단 버텨야 해. 그리고 오빠 어머님 명의로. 대출 받는 것도 방법이야.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 어머님, 오빠 회사 지금 힘들어요? 어머님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여유 생기니까 그 전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내 명의로 대출? 네. 일단 급하니까요.
나중에 보상금으로 갚으면 돼요? 체리나, 그건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엄마, 지금 당장이라고. 도연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뭐. 도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체린이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오빠 진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체린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대출은 좀. 어머님, 왜요? 어머님 명예 괜찮잖아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내가 직접 할게. 어머님, 요즘 정신 없으시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게 나아요? 체린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대출 받는 것도 방법이야. 체린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아, 오늘 며느리가 내 명의로 대출받자고 했어. 이거 위험한 거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정희야, 절대 도장 주지 마. 그리고 그 대화 녹음 잘 보관해. 증거야. 다음 날 새벽 저는 가게로 나갔습니다. 체린이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금고에서 도장을 꺼내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조합 전화 메모, 녹음기 사진을 모두 USB에 담았습니다.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나 지금 증거 정리했어. 잘했어. 그거 안전한 곳에 보관해. 집은 안 돼. 알았어. 그리고 정희야, 앞으로 며느리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봐. 상대는 곧 큰 수를 쓸 거야. 큰 소? 응? 내 명의로 뭔가 하려고 할 거야. 후견이든 대출이든 재개발 서류든 절대 서명하지 마. 알았어.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체린이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왜? 어머님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가게 갔다 왔어. 가게만요? 응. 어머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체린이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은행 갔다 오셨죠? 거래 내역 뽑으셨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숨기세요? 숨기는 게 아니라 어머님 혹시 저 의심하세요? 체린이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럼 왜 몰래 은행 가세요? 왜 도장을 숨기세요? 체린아, 나. 어머님 저도 더는 가만히 못 있어요. 체린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저 진짜 걱정돼요. 어머님 혼자 가게 운영하시는 것도 돈 관리하시는 것도 이러다 큰일 나요? 체린아, 나 괜찮아.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다음 주에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갈 거예요. 병원? 네. 치매 검사요? 오빠도 동의했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 안 가. 어머님 거부하시면 안 돼요? 동네에서 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거부하시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체린이는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검사 거부하시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체린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밤, 저는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며느리가 나 병원 데려간대. 치매 검사. 정희야, 절대 가지 마. 근데 도연이도 동의했대. 그래도 가지 마. 일단 시간을 벌어. 우리가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어떻게? 내가 내일 조합 쪽 확인해 볼게. 그리고 정희야, 내일 나 만나자. 우리 전략을 짜야 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거실에서 제 방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미경이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희야, 이거 봐. 조합 사무실 문의 기록이었습니다. 채린이 이름으로 3번이나 전화 문의가 있었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 보상금 수령 방법. 그리고 정희야,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며느리 친정 쪽에서도 움직이는 것 같아. 친정? 응. 도연이 회사 거래처 쪽에 이상한 소문 퍼진 경로를 추적해 봤는데 며느리 주변 인물이 연결돼 있어. 누군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 오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거네. 그렇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도연이 회사를 흔들어. 그 상태에서 재개발 보상금과 재산을. 미경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야, 상대가 누군지 정확히 뭘 노리는 건지 우리가 먼저 밝혀내야 해. 미경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야, 다음 재개발 설명회가 언제지? 다음 주 화요일이요. 좋아. 그날까지 증거를 더 모으자. 그리고 그날 우리가 직접 채린이 손에 서류를 쥐어주는 거야. 서류를? 응. 채린이가 원하는 서류.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덫이 들어있는 서류. 미경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희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덫을 놓는 거야. 재개발 조합 설명의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조합 사무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보상금 얘기가 나오자 사람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미경이와 함께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와 채린이는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린이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준비한 서류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다음 달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단 명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하고요. 조합장이 설명했습니다. 채린이는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대리 수령도 가능한가요? 가족이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후견인 자격으로는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채린이를 쳐다봤습니다. 조합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후견인이요? 그건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네, 알고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채린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경이를 봤습니다.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채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보상금 대리 수령이 안 된대요? 위임장 준비했는데? 채린이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일단 이거 서명해 두시면? 저는 미경이를 봤습니다. 미경이는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아, 그거 내가 부탁한 적 없는데? 어머님,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제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내 명의인데 왜 내가 준비해? 채린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조합장에게 말했습니다. 조합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합장은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예요? 도연아, 너도 들어야 해. 채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채린아, 너도 앉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옆에 서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3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채린아, 앉아서 들어. 저는 미경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한정희 사장님 명의 통장에서 5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사장님이 가게에 계신 날 창구에서 누군가 도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합 사무실 문의 기록입니다. 문채린 씨, 당신이 3번이나 전화해서 물어봤죠. 위임장, 인감증명, 보상금 대리 수령 방법. 채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머님을 도와드리려고? 도와주려고?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없으셔서. 정신이 없다고?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침대 헤드 뒤에서 발견한 초소형 녹음기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연아, 채린이가 내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어. 내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어. 채린아, 그게 사실이야? 채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채린이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병원 검사를 강요하고 후견인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개발 보상금 때문입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을 챙기려고. 채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어머님 걱정해서.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채린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는 것도 방법이야? 어머님이 요즘 정신 없으시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게 나아요? 검사 거부하시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요? 미경이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채린 씨 휴대폰 검색 기록입니다. 화면에 캡처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후견인 신청 방법, 치매 진단서, 요양원, 위임장 대리 작성. 채린 씨가 지난 2달간 수십 번 검색한 내용입니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채린아, 이게 뭐야?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내 회사 일도 우연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최근 내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지? 악성 소문이 돌았지? 그게. 엄마가 그걸 어떻게? 미경이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도현 대표님 회사 거래처 3곳에 동일한 내용의 익명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자재비 미지급, 공사 중단 이력. 같은 거짓 정보들이요. 그리고 그 제보를 추적해보니 특정 인물과 연결됩니다. 미경이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오늘 설명회 참석자 명단입니다. 문채린 씨 옆에 동반 1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문성호.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이 설명회장 박 주차장에서 채린 씨와 통화하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미경이는 회의실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지금도 밖에 계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라는 신호를 받은 듯 들어왔습니다. 채린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남자는 채린이 친오빠였습니다. 미경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문성호 씨. 채린 씨 친오빠이자 이번 사건의 공범입니다. 당신이 이도현 대표 회사에 악성 소문을 퍼뜨렸고 거래처 계약을 방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도현 대표 회사를 망가뜨려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상태에서 장모님 재산에 의존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채린 씨가 후견인 자격으로 보상금을 챙기고 마지막엔 저는 말을 끝맺었습니다. 이혼하고 재산을 나눠 갖는 거였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이는 채린이를 봤습니다. 채린아, 이게 사실이야? 채린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내 회사를 망가뜨리고 나랑 이혼하려고 했어? 도연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도연이는 채린이를 봤습니다. 체리나 휴대폰 내놔. 오빠? 지금 당장 내놔. 내가 직접 경찰한테 넘길 거야. 내가 오빠랑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다. 채린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이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제 집에 설치된 녹음기도, 체린이가 엄마 서류 가져간 것도 다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제라도 제대로 선택한 건 다행이야.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해뒀습니다. 증거와 함께요. 회의실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문채린 씨, 문성호 씨. 서류 위조, 사기 미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채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야. 넌 너만 생각했어. 경찰은 채린이와 성호의 신분을 확인하고 함께 나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린이는 서류 위조, 사기 미수, 명예훼손, 주거침입으로 기소됐습니다. 성호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됐고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채린이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구속 상태로 수감됐습니다. 도연이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거래처들이 오해를 풀고 다시 연락을 해왔지만 도연이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 천천히 해. 엄마, 제가 엄마 믿지 않아서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이제 너도 배웠을 거야.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주는 게 아니니까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저는 세탁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한정의 수선집 35년을 지켜온 이름이었습니다. 저녁 혼자 가게 문을 닫으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열쇠를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구나.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끄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단골 손님이 지나가다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혼자 가게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려 했던 사람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미경이처럼 제 편에 서준 사람. 은행 직원처럼 위험을 알려준 사람. 그들이 진짜 제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에게 속고 재산을 빼앗길 뻔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진짜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정이로 사는 삶.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